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계속됩니다. 오늘은 또 조금 다른 것을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동했던 경로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오늘은 또 전혀 다른 얘기, 해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고대로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당연히 배를 타고 오갔을 것인데 고대에 지금 같은 뭐 전기기관이 있었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돛담배도 있고 노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양에서 노를 젓는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힘이 좀 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해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해류에 대해서 이제 저 또한 해류에 대해서 뭐 누구한테 설명할 수준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해류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알고 그리고 나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요 지도가 해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북반구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가가 제 중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 뭐 해류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해류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이 멕시코 만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 멕시코만에서 생긴 난류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끊어지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해류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해류가 아마 이 해류일 것인데 다시 우리나라로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크로시오 해류, 베링 해류, 한류, 난류 뭐 그런 얘기 들었고 또 이제 뭘 들었느냐 하면 어, 회기선이라고 하는 말 들었을 겁니다. 북회기선, 남회기선이라고 해서 거기서 해류가 이제 돌아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강도, 해류라고 하는 것이 바다의 강이지 않습니까? 강도 어, 큰 강이 있고 작은 강이 있지 않습니까? 즉 넓은 강이 있고 좁은 강이 있고 또 강 안에 아주 여러 가지의 강 안에도 그 물이 좀 수량이 풍부한 강이 있고 상대적으로 좀 풍부하지 않은 강이 있을 것입니다. 해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딱 드러나는 아주 큰 해류만 이렇게 쭉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조금 확대를 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요 정도 한번 확대해 보죠. 보면 이렇게 큰 해류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 부근에도 해류가 분명히 흐르고 있다는 게 보일 것입니다. 확대하면 할수록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제가 해류가 매일매일 변한대요. 그리고 또 기후에 따라서 변하고 계절에 따라서도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계절에 따라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난류가 있고 한류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근으로 가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여기 이제 제주도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요 밑에 이제 이렇게 해류가 있죠. 이 해류가 전부 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해류가 있는데 요 해류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가 제주도 이제 성산포인데요. 성산포에서 배를 띄우면 이렇게 가도록 돼 있죠. 그런데 요거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보입니다. 이게 보면 해류가 이 조금 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해안선입니다. 이 해안선이고 요것도 해안선인데 해안선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까지는 해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해안선에 가까이 오면은 해류가 교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배를 띄웠을 때 요 그 타이드를 타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돌죠? 예, 도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배를 띄웠다가 돌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여기가 어디냐? 지금 여기가 일본의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에 오도 열도라고 하는 고도레 또 오도 열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구글 어스에서 한번 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예. 방금 얘기했던 듯이 여기 제주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류가 이렇게 돌더라는 거죠. 하다 보면 여기에 딱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큐슈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 아무 문제 없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 밀항들을 많이 했습니다. 밀항은 아주 여러 가지의 이유로 했고 제주 4.3 사건 때도 여기로 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항을 했던 사람이 이쪽으로 갔다가 잡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 불법 체류자죠. 그 불법 체류자들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 수용했던 수용소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오무라라고 하는 역입니다. 여기 오무라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열차를 태워서 그 사람들을 여기 이제 후쿠오카로 보내가지고 예, 후쿠오카로 보내서 배를 태워서 부산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부산은 멀지 않습니다.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해류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타면 이렇게 가면은 딱 여기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김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갔을 것인가의 문제죠. 조금 더 확대해 보죠. 예, 요겁니다. 예, 보시면 요 부분에서 타버리면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포항 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네요. 근데 요것만 통과해서 요 해류에만 붙여버리면 요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혼슈 서쪽 끝이라든지 또는 큐슈 지역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아마도 이 해류를 잘 알았을 것이고 당장의 백제 사람들도 이렇게 멀리서 오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연안으로 이렇게 쭉 배가 왔겠죠. 배가 오다가 어느 순간에 해류의 일부로 배를 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배 사람들은 이 해류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해류를 통한 이것도 지도니까 해류를 통한 분석이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이 편은 해류하고 관련해서 해류가 한국과 일본 사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뭐 독하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번 상상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 편은 이렇게 해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편은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